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제가 3주째 원래 이번 2주 빠졌어요. 2주 빠졌죠.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근데 제가 독서 방송 계속 했어요. 독서 방송도 하고, 국어만세 녹음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다쳐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더 왕성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자, 입시 킬러 내용입니다. 네, 올가교육 고등부 국어 강사 임혜림입니다. 완전체, 완전체. 간만에 하니까 힘드네. 이 상담을 지금 제가 4일간 4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쁘셨죠. 피폐한 모습이 지금. 그 밀린 건 아닌데 좀 상당히 피폐하네요. 또 이제 화면 보면서 이 사람이 너 원래 피폐해. 자, 오늘 할 수 없이 자기소개서라 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서죠. 합격을 부르는 기적의 자기소개서가 있다 없다가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답을 하면은 다 안 들으실 테니까 일단 댓글에 대한 질문부터 하시죠. 자, 오늘도 역시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또 잠깐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은 우리 또 혜림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댓글 올려주신 분을 대신해서 어떤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입 선택을 앞두고 있는 중3 엄마입니다. 작년에 정치적 이슈로 특목고의 대입 입시가 불리해졌다고 하는데 외고, 국제고, 전사고 등의 대입 분석 결과 어떤지요? 19년, 20년 대입 결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 뚜렷하게 S대 입결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역시 목소리가 이건 답까지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 어쩌지 이거 목소리? 이거 정신이 번쩍 나네. 댓글은 이제 제가 이미 뺏길 것 같아. 달아놨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불리한 거 없어요. 설립 취지에 맞게끔만 지원해 준다면 불리한 거 없고, 단지 이제 국제고 외고 쪽은 보니까 서울대 합격 1위 학교들 100위까지 쭉 보면 거의 50위 안에는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제고하고 외고 같은 경우는 수시에 좀 강한 면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정시 쪽에 강한 면을 좀 보인 그런 특색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거 40명을 중3을 주로 설명을 했어요. 간혹가다 이제 고3 이제 배치 상담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리자면 명확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를 얘기했을 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입을 선택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의학 계열이 분명한 학생, 의학 계열이 확실하다. 그렇죠. 이건 나는 의학 계열 간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일반고를 많이 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변함없어요.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한 흐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문 계열 강한 학생은 당연히 외고 국제고 쪽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공계에서 이제 서울대라든가 그런 좀 공학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 학생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과거 영재고를 지망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은 맞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입 선택에서 제1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서 몇 등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전교 10등 안에 들면 의대 갑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 한 15등 안에 들면 교육특구 지역의 전교 15등에서 20등 사이에 들면은 이제는 의대와 약대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고등학교가 이제 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머님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느 고등학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느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몇 등 할 수 있냐입니다. 그거를 일단은 포인트로 잡고 고입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또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지금 고민할 필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5개월 동안 최대한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결정되고 난 내년 1, 2월은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 5개월이니까 요 5개월 동안에 뭔가 내 자녀가 어느 정도의 학습적인 진취성을 보이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되 그 고등학교에서 내 아이가 몇 등을 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사이다야, 사이다. 아니. 사이다야. 오래간만에 기타 500이야. 민우님의 또 사이다 또 아유, 아닙니다. 시원해지네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네. 대신 읽어드린 것뿐인데 네. 제가 막 그 명답을 들은 것만 아닙니다. 같은. 두 번째 두 번째 질문도 또 읽어주시죠. 다음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1 수의학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고2 선택 과목에서 화원, 생원 선택하고 나머지 한 과목 물리 대신 생윤해도 학종 준비에 무리가 없을까요? 의견이 분분해서 레옹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거 뭐 바로 답 제가 또 올려드렸고 수의학과잖아요. 수의학과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편제표가 물화생인 것 같아요. 지구하고 이제 딴 데로 지구과학이 잡혀 있는 없이, 거. 그러니까 네. 물리는 별로 본인이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화학하고 생명하고 생리를 선택했는데 예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과와 이 본인의 어떤 전공 적합성의 우수성만 입증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리를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것보다 내가 화학과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우수성을 입증시킬 수 있는 학교 활동들 기본적인 어떤 학업 역량에서 내신도 있을 거고 교내 경시대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독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잘 해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학종도 컨설팅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보면은 본인이 컴퓨터 쪽 방향인데 그 부분이 되게 그 움직였던 부분들이 되게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모님한테 학종을 꼭 쓰고 싶다면 숭체제가 존재하는 학종을 좀 쓰셔라. 내신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뭐 이 어머님께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바로 또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거 무리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의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상위권 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수의학과가 전국에 별로 많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동물 사랑이 인간 사랑보다 상당히 뛰어난 학생인데,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수의학과를 가기 위해서 학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학이나 생명 중에서 1등급이 나와야 돼요. 학종으로 수의학과를 가려면 적어도 생물에서 1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1등급이 나오고 화학도 1등급이 나오면 좋은데 화학 1등급이 못 나오면 화원이 한 2등급 정도. 그러면은 생윤을 선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2등급이 나올 것 같다. 화학도 2등급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물리를 만약에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물리를 권합니다. 왜냐? 생명을 1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국은 수의학과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생명과 화학을 1등급 받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레옹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윤도 무방하다. 근데 만약에 뭐 생명이 2, 3등급을 받았다. 이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과학에 있어서 물리가 상당히 그 다양한 형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학생은 1학년이거든요.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과 화학의 성취도 수준에 따라서 생윤과 물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수의학과를 가려면 무조건 생명 정도는 1등급. 그죠. 2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과 물리 중에서도 1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과학 쪽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합격을 부르는 기적의 자기소개서가 있다 없다. 저 되게 궁금했어요. 합격을 부르는 기적의 자기소개서는요. 없습니다. 결론.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없습니다. 5, 6년 전에 있었어요. 네, 5, 6년 전에는 명확히 있었습니다. 뭐 잤으면 갔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제가. 저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여기서 정의란 평균적 정의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과 나를 모르는 사람의 입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나는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합부를 바꿀 정도까지의 강렬함을 주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단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학생부 면접의 일관된 흐름으로 삼위일체를 가지고 학생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하는 대학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예요. 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직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그건 서울대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학종으로 뒤엎을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시기에는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일단 좋다. 일단은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편안하게 쓰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네.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고 했는데 저 학종에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대부분 서류 전형이잖아요. 네. 서류 전형에 이 자소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이 자소서의 영향이 정말 어느 정도 큰 거냐, 있냐 없냐,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모든 서류는 영향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합격을 부르는이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1이냐 100이냐는 중요한 차이죠. 그렇죠. 근데 1밖에 없는데 그걸 100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향 있죠. 왜 없어요. 왜냐면 학생부 속에서 이 학생이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어떠한 표현에 대한 의미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자소서는 잘 쓰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잘 쓴 자소서가 무조건 합격을 보장한다.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쏘고 몇 천만 원 돈을 쓰고 여기에 많은 에너지를 써서 9월 모평을 망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애가 편안하게. 그리고 정 안 되면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첨삭을 좀 받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지. 이 자체가 영향력이 제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입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모든 걸 뒤엎는다. 수능 최저도 뒤엎고 대신도 뒤엎고 비교과도 뒤엎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죠.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정도는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게 좋아요.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자소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입시 전형은 서울대 직윤이다. 이 정도. 나머지 대학들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이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으니 편안하게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편안하게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 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아마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은 내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시 편안하게 마음으로 쓰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게 어떻게 써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대입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은 이제 대학별로 자율로 있지만 그 학업 역량 그리고 의미 깊었던 그런 활동 그리고 인성 가치관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문항의 중요도를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 이 정도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자기소개서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학원들도 그렇고 뭔가 되게 특이하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굉장히 뭔가 멋지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자기소개서에서 반드시 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래 한 거 써야 돼요. 오래 한 건 써줘야 돼요.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오래 한 거. 내가 아주 오랫동안 한 거. 그게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학 입시에서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래 한 거를 써야 됩니다. 오래 한 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일이고 그것이 아무리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박 3일 무슨 캠프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실험을 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네.
그냥 여름방학에도 나가가지고 막 뭘 했어. 근데 그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콩을 심어가지고 이게 뭘 했어. 사진도 찍고 즐거웠어. 그럼 뭘 써야 되느냐? 2박 3일 캠프 가서 실험원가 쓰는 것보다는 6개월 동안 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수준이 높은 실험이고 네. 이건 수준이 낮은 실험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 인생은 6개월에서 가장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런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전자의 경우를 쓰는 걸 제가 많이 아, 봤거든요. 바로 아웃시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거는 바로 제거. 네. 오랫동안 많이 하는 네. 게 또 생기부에 잘 기재돼 있는 건 최고 좋은 거. 네. 어차피 그 기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대학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대학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은 수준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그 수준이 뭐냐? 내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뭘 통해서 궁금해한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쓰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지가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해요. 고3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쓰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2차 방정식을 잘 풉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증명하다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그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되냐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 대학을 어떻게 이용하겠다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인 것들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지적으로 고민했던 사안들, 벽에 부딪혔던 사안을 써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연결해서 쓰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꼭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1, 2, 3번이 다 나와요. 어차피 별거 없거든 인생이.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대충 쓰면 돼요. 뭐 그거 갖다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번은 지금 주요 대학들이 다 내용이 틀리죠. 4번은 그냥 여분으로 쓰세요. 자꾸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면 못 써요 그냥. 네. 근데 이제 또 4번이 또 다른 내용 1, 2, 3은 대기업 공통 양식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는데 이게 4번이 또 대학마다 다르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 이렇게 생각해요. 4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자소서는 전통적으로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인데 굳이 따지자라고 얘기한다면은 2번 항목이 중요해요. 그쵸.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글자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상은 단순해요. 예? 글자 수 많은 게 중요하겠지. 거기 그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거기가 네. 전공 적합성이거든. 네. 거기에다 이제 그걸 또 녹여내야 되는 거. 중요한 2번에서 오랫동안 했던 활동을 그럼 뭐야? 벽에 4번은 부딪힌 펜? 한계. 벽에 부딪힌 한계. 네. 그런 거고. 4번은 대학과의 인연. 해당 학과의 특성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학생부 속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소개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쥐어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진실되게 나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겠다. 그래서 일단은 첨삭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먼저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학생이 어쨌든 글을 거칠게 쓰면 그걸 갖다가 좀 다듬어주는 정도가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삼수생이 학원에 왔어요. 어. 이제 요번에 이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네. 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고3 때 그 6개를 학종을 썼거든요. 예, 고3 때 6개를 학종을 썼는데 다 떨어졌어. 그리고 재수를 해갖고요. 다시 이제 바꿔갖고 논술로 바꿨거든요. 근데 5개 대학이 다 논술로 합격된 거예요. 와. 근데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있는데 자기도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니까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던 거야? 논술을 이렇게 잘 써. 수리논 이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여대니까 수리논술만 있잖아요. 야,
과학논술까지 한번 해갖고 좀 상위 대학을 한번 해봐라. 그런 또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늘 또 삼수? 나 그냥 빨리 졸업해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빨리 졸업해라. 그런 케이스가 있고 남자친구 사귀었냐? 뭐 이런 걸 질문하면서 인생은 짧다. 이러면서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자, 이 그 자기소개서가 대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생기부의 그 거의 뭐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들인데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생기부를 토대로 많이 써야 돼요. 생기부를 토대로 쓰고요. 예. 그 생기부에는 한 줄이 적혀 있는 것이 그 의미 부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소개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 직윤이고 그 서울대 직윤 아마 되게 안타까워할 거예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입시는 이제 거의 삼위일체적인 요소로 학생부 자소서 면접의 구조를 갖췄는데 이게 좀 깨지게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다른 대학의 경우의 사례에서는 그렇게까지 자기소개서를 본다라고는 생각들지가 않아요.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합부를 바꾸거나 결정적 영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최근 한 3, 4년 동안은 못 봤어요. 근데 초창기 수시 초창기엔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진짜 세상은 뒤엎죠. 그러니까는 2.0짜리 학생이 떨어지는 대학을 4.0으로 붙어.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소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일이고요. 그 트렌드는 이미 끝났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트렌드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노력하니까. 모든 부분이 좀 좋아지니까.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기적의 자기소개서 있다 없다. 결론 없다. 없군요. 그러나 떨어질 수 있으니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합격을 부른 자소서는 없지만 자소서의 영향력은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만큼 준비해서 그만큼 편안하게 쓰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모평과 수능 공부에 저해가 되는 수준까지 그렇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예, 거.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뭐 정하고. 자소서를 한 달 이상 끌고 가는 애들 그것 때문에 다른 공부 전혀 못한. 나 그런 애 봤어요. 그래서 결국 또 자소서를 완성하면 모르는데 완성을 못해. 그리고 나중에 학종을 안 써. 이런 사례도 봤어요. 그거는 공부하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그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정말 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네. 그런데 사실은 자소서를 뭐 이렇게 오시라 봐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합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왕에 인연이 있지 않으면 일단은 저는 안 봐준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주신 그 팁만으로도 친구들이 굉장히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서울대학교는 자소서를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정도가 되면 최근에는 그냥 잘 써요. 그렇죠. 잘 쓰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책 3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책 3권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도 본인의 역량이 나와요. 본인 역량이 나오는데 꼭 어려운 책, 좋은 책 이런 거를 쓰려고 애쓰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변화된 지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편안하게 쓰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또 간만에 와서 예. 자소서 한번 확 질러봤습니다. 깔끔하게 또 오늘 또 정리가 되는군요. 그건 아니고 건강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변함없는 것이요? 그럼요. 제가 이제 개별 방송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